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Hey yo, you wanna dance?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상을 사랑하는 이야기의 142라고 합니다. 저는 바람 부는 대로의 바람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내가 시간을 지나가는 건지 시간이 날 지나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 대한 시간의 생각을 궁금하군요. 그러면 다음 분 소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냥하고 유쾌한 사람 우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토끼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산토끼인데 지금 경기도에선 열풍이 일고 있는 파크 골프를 좋아하고요. 탁구도 좀 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친구들도 많이 있답니다. 파크 골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필드 골프하고 비슷한 그 룰이 같은데 네. 공원 내에 작은 공원 내에 그렇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 클럽 한 개로 9홀 아니면 18홀까지 다 돌고 와서 점수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러면 실외에서 하는 거인 거죠? 예, 밖에 실외에서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입원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이야기와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원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바람님께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입원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정신병원에 처음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보다는 간호사와 그 보호사를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보호사의 그 말하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겁박하는 그 느낌 있죠. 예. 굉장히 뭐랄까 저를 굉장히 쪼그라들게 하고 예. 그 느낌이 너무 좀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병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기억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저는 청년 때 어떻게 잘못돼서 입원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입원시켜줬는데 강원도에 살 때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 병원에서의 생활을 착실히 해가지고 그 남자 그분을 뭐라고 하죠? 보호사. 보호사님하고도 친했고 간호사님들 친해서 책도 많이 간식비로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저는 사람 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호사하고의 그 첫 만남 때문에 되게 병원 생활이 힘들었어가지고 아무튼 얼마 잊지 못했었습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불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병원은 정말 무료예요. 약을 먹기 위해 식사를 하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TV도 보고 치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좀 많이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책 종류가 많지 않아서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만화책도 좋아하는데 네. 책을 대여하려고 보면 만화책은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달 정도 가량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한 책을 15권에서 20권 정도를 보는데 와. 네, 많이
그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원해 있는 기간에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병원에 이제 앞으로 서적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님은 병원에 계실 때 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다빈치 코드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빈치 코드. 예, 예. 영화로도 나왔었던 예, 소설이죠. 맞아요. 예, 예. 참 약간 재밌었어요. 음모론이 예. 대두되는 그런 소설로 기억을 하고 영화로 예, 기억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 산토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주로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 김수월님, 박목월님, 그다음에 서정준님까지 다 추억 속에 있는 시인 그분들의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시나 시 제목이 있으신가요? 김수월님의 네. 진달래인가. 진달래. 아. 네. 진달래는 저는 시보다도 노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야님이 불렀던 진달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기운을 내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없는 기운이 어디서 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운을 내라는 거에 대해서 힘이 더 없어졌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기운은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서로 기운을 내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누구에겐가 기운을 주고 또 누군가가 기운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운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힘을 내, 기운 내 이러는 게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허한 그런 힘을 내, 기운 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나 예, 했으면 맞아요. 뭐 맞습니다. 위로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기님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제 노래 소개 좀 할까요? 네. 오늘 저희 중간 노래로 선택한 곡은 우주 히피가 부르는 하루는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처음에 일을 잊은 건 아닌데 그렇게 미친 듯이 무언가를 향해 내 모든 것을 걸기에는 이제 나도 너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누구나 비슷비슷하단 말은 내게 위로가 안 돼 치유도 없지 하루는 힘들기만 해 내 맘과 다른 일로 가득 차 오늘 또 하루 그러다가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나도 같은 사람 그래도 어두운 이 세상에 한떨기 꽃이 되고 싶었지 달이 걸리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리네 하루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루는 살만해 난 하루는 미친 것 같다가도 하루는 멀쩡해 하루는 힘들기만 해 모두가 잠들이 밤 그 누굴 생각한다 해도 나는 참 나쁜 사람 그래도 어두운 이 세상에 한떨기 꽃이
꽃이 되고 싶었지. 달이 걸리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리네. 하루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루는 살만해. 난 하루는 미친 것 같다가도 하루는 멀쩡해. 하루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루는 살만해. 하루는 미친 것 같다가도 하루는 멀쩡해. 하루는 힘들기만 해. 네, 두 번째 코너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관계의 기술 중에 저는 사람과의 관계의 일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예, 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신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예, 그리고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집안 살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제가 하면서 보니까 손은 많이 가는데 티는 또 많이 안 나더라고요. 네. 예, 지금도 병원에서 이제 낯선 침대에서 주무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환히 웃어주시면서 반겨주시는 어머니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끔 어머니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라는 걸 그때는 또 몰랐습니다. 다시 건강해지신다면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훈아 콘서트에 모시고 가려고요. 어머니가 네. 예, 좋아하시는 노래도 같이 듣고 어머니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어머니가 빠른 시간 내로 건강해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아, 어머니가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네. 그럼 평소에 어머님하고 많이 친하신 편이신가요?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안 했지? 왜 엄마 모시고 이런 데도 안 와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건강해지시고 이제 퇴원하시면 앞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모녀라는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질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모녀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마요네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알아요. 김혜자 씨하고 김혜자, 최진실 씨가 최진실 씨, 나왔던 영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모녀 간에 저렇게 그 삶의 일상의 애증들이 얽혀 있구나 예,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기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머님이 가장 본인에게 좋았던 거는 많을 테니까 예. 가장 서운하고 섭섭했을 때 아 이 있죠. 엄마가 내 엄마일까라고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 있죠, 당연히 네, 있죠.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현병에 걸렸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면서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속상했었죠. 저도 그 소리에 공감합니다. 들은 적이 좀 있어요. 그럼 산토끼님도 뭐 이렇게 형제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형제분 말고 친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 들었을 때 본인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서운했어요? 아니면은 어땠었어요? 서운했지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서운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코너가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일 기초적인 관계는 이제 가족인 것 같아요. 왜 묻죠? 그래서 네. 상처를 제일 먼저 받는 것도 네, 가족이고 맞아요. 상처를 제일 먼저 주는 것도 가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처를 이제 우리가 본인이 이제 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좋은 거, 그러니까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상처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어머니께 서운했던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게 참 많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들은 사람은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산토끼님은 어떠세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얘기는 저는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처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주는 거는 제가 잘 알지 다 못하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사람 관계할 때 그 예전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없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기대치를 낮췄을 때 그 사람에게 받는 어떤 상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기대 혹은 어떤 관계하고 있는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기대를 좀 낮추면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상처가 좀 더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네, 감사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은연중에 막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상처를 막는다기보단 네. 어쩌면 제가 그 상처로서 상처에 제가 조금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저의 어떤 하나의 또 방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토끼님은 어떠세요? 저도 우기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때가 덜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토끼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내가 상처를 줬을까라고 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상처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기억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의도하고 네. 상관없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하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개입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우연하게 이렇게 대하는 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그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삶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관계에 제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또한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분에 대한 상처를 되게 크게 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참 그 약을 안 먹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먹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네. 그때 벌써 내가 정신병이 있었지 하면 결혼하자마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미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근데 딸을 예쁘게 키우고 잘 키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끌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당사자로서 겪는 그 결혼이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는 한번 저희가 기회를 잡아서 다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개월의 브라운시티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문 햇살이 아직 꺼지기 전에 희미하게 남아 사라질 듯